안녕하세요. 상해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은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종목은요. 2차 전지 테마고 에코프로 그리고 BM 우리 가장 강했던 포스코 홀딩스, 금양, LNF까지 5종목 정도를 살펴볼 거고요. 자, 바로 들어갈 건데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영상을 올린 게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2차 전지 테마 하락 원인 및 반등 시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맞은 종목도 있고 안 맞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 맞고 안 맞고가 제가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네모칸을 쳐놨었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 이런 데서 잡았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겠고, 이런 데서 잡았으면 6, 7% 가량 수익이 났겠네요.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는 금양은 오질 않았죠. 얘가 그때 호재 기사가 뭐가 있었더라. 맞아. 이 공시 나왔었죠. 금양은 2차 전지 그 설비 이제 투자한다고 그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월요일 날 갭이 뜨고 그 갭만 딱 메꾸고 다시 간 모습. 제가 이런 거 여러분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죠. 갭 메꾸고 가는 거 유심히 봐라. 그래서 금양은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호재 기사가 나오면서 금요일 날에도 호재 기사가 나왔어요. 그 목라 광산 지분 취득에 대한. 그러니까 금양은 끼도 제일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중에 지금 끼가 가장 좋아요. 얘네 세력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고 끼도 정말 좋다. 그리고 목라 광산 인수, 뭐 SM 그 지분 취득, SM랩 저런 거 지분 취득 또 설비 투자 이런 것까지 금양은 굉장히 끼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 LNF도 기업 공개 했었죠. IR 저번에 하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구간 잘 지켜봐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LNF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 효자존에 와서 했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LNF도 거의 7% 가량 수익이 났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오지 않았죠. 에코프로 BM은 왔는데 얘는 거의 미비하죠. 수익이 뭐하도 한 5%? 이 정도? 그래서 효자존 이번에도 좀 강했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어떻게 또 2차 전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결전의 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던 8월 11일이 될지 아니면은 11일이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그 MSCI 요때 보통 이제 발표를 하니까 언젠지는 확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요때 이제 발표를 하는데 항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MSCI의 이제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거 제가 보여드렸죠. 누누이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발표일이고 리밸런싱 일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8월 31일 요때죠. 그래서 9월 1일부터 지수가 편입이 되는 거고, 자, 주가를 보면은 발표일 전까지 이제 이런 편입되는 종목들이 쭉 오릅니다. 오르고 발표 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8월 31일 이때까지 계속 조정이 나오다가 지수 편입이 되고 여기서 뭐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옴으로써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더 오르는 모습. 그래서 박순혁 이사, 배터리 아저씨도 우리 8월 말에는 이때는 현금화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리고 주말에 저번 주인가요? 그 계좌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계좌 공개를 하셨는데 어때요? 아직까지 다 잘 갖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2차 전지에 약간 그래도 수급이 많이 줄었지만, 많이 줄어도 아직도 제일 강하긴 해요, 여러분들. 근데 저번 주나 그때보다는 줄었지만 이런 게 이제 박순혁 이사님이 계좌 공개를 함으로써 투심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다시 수급이 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러기에는 초전도체 테마 너무 강력한 이 테마가 나왔습니다. 얘네가 지금 뭐 우리 2차 전지 테마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악재가 나오길 빌어야겠죠. 왜냐면 그래야지 악재가 나오면 이쪽에 수급이 빠지면서 그나마 강했던 이쪽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더 몰릴 테니까요. 그래서 물론 둘 다 올라가면 저는 다 좋죠. 저는 우리 구독자들 분들, 효자방 분들 다 수익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악재 없이 둘 다 호재만 있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초전도체 우리나라가 이거 스타트를 딱 끊어서 하면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런 경제 효과까지 있는 거라서 물론 둘 다 잘 되기를 희망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악재가 좀 나온다 하면은 2차 전지에 다시 저는 수급이 좀 더 쏠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중요한 게 MSCI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 MSCI 이게 이제 이거 다시 이때고, 그리고 또 하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로보테마, 얘네도 신경을 써야겠죠.
무조건 2차 전지는요, 여러분들. 어떤 테마도 그렇고, 그 한 테마가 엄청나게 강할 때, 어떤 테마로 돈이 이동할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 주주분들이라면, 2차 전지 주주분들은 내가 이 테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아, 얘네만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 안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테마가 뭐가 나오는지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 그러니까 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보테마 또 이제 일정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8월 11일 이전에 8월 11일 전에 이제 상장 심사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한다고 하죠. 됐는지 안 됐는지 공개를 하는 게 8월 11일 이전이랍니다. 그래서 로보테마도 금요일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은 2차 전지 주주분들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8월 11일이 지나면은 얘네 두 테마 역시 둘 다 이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광기의 종목이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될 거를 예상한다고 해도요. 오히려 더 세게 갈 수도 있어요. 보란듯이. 앞날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 시그널이 뜨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된다 이거예요. 괜히 이번 주에 지금 일정 앞두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번 주에 괜히 추매를 잘못했다가 주가가 더 떨어지면 또 밑에서 또 추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2차 전지 주주분들은 당연히 관망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올라가면은 뭐 더 좋죠. 뭐 효자가 관망하랬는데 주가 올라가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저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는 최대한 피해 가는 거를 여러분들께 항상 중요시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양부터 볼까요? 금양은 일단 모든 테마가 그렇고요. 모든 종목이 전 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전 고점을 못 넘었고 쌍봉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 상승을 했다가 다시 꺾였어요. 그러니까 추세는 어때요? 지금 5일선, 11선, 21선 이평선은 정배열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꺾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뭐 설비 투자, SM랩 투자 이런 이슈로 여기를 돌파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저는 이번 8월도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뚫지 못했고 이번 주에 저런 재료 소멸에 대한 그런 MSCI 발표에 대한 재료 그리고 금양은요 여러분들 MSCI 이번에 거의 못 들어간다고 하죠.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야겠죠. 더 조심해야 되고 얘가 그 발표 전에 너무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 뭐 12월 이때 다시 도전을 해서 그때 될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겠죠. 금양은 MSCI까지도 편입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하지만 이거 빼고는 이제 좋은 기사가 너무 많아요. 그 설비 투자도 있었고, 목라강상 지분 취득 이번에 그 추가 취득한 거 있었고, SM랩 인수도 있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얘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주주분들은 좋은 거고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얘는 관망.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번 주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구간을 볼 거고요. 전 저점. 이번에 그 2차 전지 투매 나왔을 때 그런 저점. 뭐 한 10만 원까지 보면 되겠죠, 얘는? 이런 데까지 이렇게. 이쪽에서는 안 할 거라고요. 이쪽에서는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오면은 볼 것 같아요. 금양 같은 경우는. 금양은 요 정도.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그 금양이 다시 주가가 올라서 전고점까지 다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다시 시나리오를 세우면 돼요. 하지만 아직은 이 전 고점을 못 갔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이 있습니다. 17만 원도 금양 같은 경우는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얘가 좀 올랐죠, 금양이. 16만 원에 마감을 했는데 3% 올라가지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7만 원 저항대를 잘 보셔야겠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뚫고 종가가 이 위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우리는 시나리오를 세우면 돼요. 여기를 뚫으면 당연히 이 20만 원 향해 올라가겠죠. 종가가 이 위에서 마감을 한다고 하면요. 하지만 뚫고 나서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건 이 전 고점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종가가 전 고점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를 만드는 게 제가 누구라고 했죠? 세력이죠. 세력이
시가와 종가를 만든다.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가장 끼가 좋지만 그 조정이 나올 때도 항상 가장 깊게 나오는 금양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매동 한번 보면요. 매동은 뭐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아직 기관이 140억, 외국인은 40억 정도. 이 정도면 뭐 그냥 무난한 거예요. 무난한 거고. 기법이 좀 금요일날 들어왔네요. 30억 정도. 이런 거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양도 여러분 투경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까지만 확인을 해볼까요? 잠깐만. 여러분 금양도 내일 투경이 풀리네요? 아, 그러면 금양 내일 시가도 좀 강할 수 있겠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 외에 올랐나 봐요. 그 목라검산 그 기사도 있었고 이거를 놓쳤네. 제가 이때 여행 중이었어가지고 요거를 놓쳤는데 이러면 당연히 좋죠. 월요일 날 하루는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17만 원을 뚫고 마감을 하는지 올라가서 뚫고 마감을 하면 저는 당연히 20만 원까지는 이번 상승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투경 풀리는 거. 제가 투경 풀리면 왜 좋다고 그랬죠? 단타 개미들이나 그리고 큰 손들, 단타 치는 큰 손들, 슈퍼 개미들 이런 사람들이 접근성이 쉬워지죠. 접근성. 올라갑니다. 왜냐?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손들이 큰 손이나 슈퍼 개미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보고 따라 사는 개미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전에 이런 슈팅이 나오게 되고 이런 슈팅이 나오면 이제 그날 하루 금양이 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투경 풀리는 게 내일인 게 굉장히 금양한테는 조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번 주 주말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MSCI 요거 꼭 잘 체크해 두시고요. 내일은 강할 것 같아요. 내일 하루는. 그래서 내일 이제 17만 원 위에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그거부터 체크하자라는 게 이번 금양 이번 주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보면은 이번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그 주주들이 가장 많이 이사간 곳이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거는 뉴스 기사로도 나왔었고요. 뉴스 기사로도 나왔었고 일단은 포스코도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죠. 호재가 굉장히 많았고 보시면은 이번에 효자 존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온 모습. 얘도 당연히 똑같아요,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뭐 얘가 엄청난 뭐 그런 호재 기사는 딱히 없어요. 호재 기사는 없고 우리 이번에 2차전지 테마가 오르면서 약간 후발주자로 올라왔는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올라오면서 얘도 이제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는 포스코홀딩스 항상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요, 여러분들. 외국인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야, 이게? 이게 뭐 100억, 1000억, 4조 가까이 판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기관은 한 달 동안 거의 6천억 가까이 팔았죠. 이런 거 보면은 요게 좀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요거 기법이 지금 이런 위에서 계속 삽니다. 포스코는 그 이번에 비전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그 포스코 DX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이 이슈도 있었고요. 또 뭐 신사업 뭐 발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좋아 보이네요. 기법은 좋아 보이지만 외국인은 계속 파는 모습.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에 이제 급락하고 나서 얘도 똑같이 이제 전 고점을 이제 못 깼잖아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금양에 비해 어때요? 지금 11선이 5일선을 역전을 했습니다. 크로스가 나왔다고요. 이거는 역배열로 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역배열 추세로 단기 역배열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저는 안 할 거지만 포스코홀딩스를 하느니 에코프로나 저는 금양을 볼 겁니다. 여기 50만원? 50만원까지는 너무 낮고 요런 구간 다시 보겠네요. 쎄해요. 느낌이 쎄해. 53만원부터 이 구간으로 볼 겁니다. 전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여기 요거 제가 잘 보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개인들이 레버리지랑 미술 그 신용 매매를 많이 해서 그 종목의 잔고가 꽉 찬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반등 먹는 거.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좋다고 했으니까 좋겠죠?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오면은 저는 볼 것 같고, 물론 지금 시총이 가장 크기 때문에 등락률이나 이런 면에서는 에코프로나 금양에 비해 좀 떨어지는 모습. 하지만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제격이겠죠. 안정적이고 그나마 좀 우직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포스코홀딩스는 여기 올릴까요? 55만 원부터 보죠. 55만 원. 여기서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맞아, 여러분. 처음에 그거 말씀 안 드렸죠? 테슬라가 주말에 빠졌습니다. 금요일 마감할 때 우리 2차전지는 테슬라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11%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뭐 크게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시간 외보다 2차전지 애들이 조금 하락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저는 내일 2차전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금양이랑 포스코 DX가 추경이 풀리거든요. 내일 오전에. 내일부터 이제 풀리죠. 그러면 쟤네가 올라가면서 나머지 애들을 약간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금요일 날 에코프로 HN이 상한가를 갔어요. 얘가 그 신사업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거 봐서는 월요일 날 오전에는 좀 강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들긴 합니다. 금양이랑 포스코 DX, 에코프로 HN 이런 애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얘는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주가가 저는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 이제 휴자존에서는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항상 우리 그 LNF의 적은 누구예요? 공매도 세력이죠. 이번에도 공매도 세력을 이기지 못한 유일한 종목이 LNF입니다. 왜죠? 저는 고점을 얘 혼자 못 들었어요. 우리 2차전지 중에.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공매도를 친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2차전지 전체적인 이제 테마가 다 오를 때 뭐라 그랬죠, 제가? 숏스퀴즈가 나와야지만, 이게 나와야지만 주가가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면 공매 세력이 어떻게 돼요? 매도 친 거를 다 환매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얘는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 친 세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수익인 거라고. 이번에 여기를 뚫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 세력이 이긴 거고, 이번에 IR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죠?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기사 나오고, 저도 그 뉴스 보고 이제 마카오에서 그거 살짝 봤는데,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근데 LNF의 특징이 항상 저런 호재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담가버려요, 여러분들. 담근다고요. 소위 뭐 테슬라 뭐 납품 이런 공시 나와도요. 뭐 갭 한 번 뜨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주구장창 그냥 공매 나오면서 이런 모습 항상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며칠 뒤에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얘도 며칠 뒤에는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저는 자리 너무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효자님은 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2차전지를 모르겠어요.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근데 만약에 한다면 저는 금양이 좀 괜찮아 보이고, 금양 레버리지 다시 되니까요. 근데 얘 증백 아닌가? 증백이죠? 이거 풀려도 증거금 100%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얘가 키움에서만 증거금 100%인지 다른 증권사에서 100%인지 모르겠어요. 증백이구나. 어차피 안 되네요. 그럼 얘는 레버리지가. 맞아. 이게 있었지. 그러면 저는 내일 포스코 DX 볼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LNF까지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앞으로도 저런 코스피 이전 상장 하면은, 코스피 이전을 하면은 또 투자 받기도 수월해지고, 코스닥 일 때보다 공매도 잔고도 많이 줄게 되고요. 또 하나는 유상증자를 올해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얘네 뭐 투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할 거냐라는 말에 올해는 안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기사가 금요일 날 나왔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는 모습.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 제가 확신을 하는 거는, 지금 너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NF는 지금 이런 구간 아무 구간에서나 들어가도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만 원까지 잘 잡으면 되겠죠, 분할 매수로. 그래서 이렇게 LNF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매동이나 한번 볼까요? 매동은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았네요. 보이시죠? 기관이 한 달 동안 3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연기금이 굉장히 이제 많이 팔았고,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얘는 이번에도 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F는. 그래서 외국인은 살짝 최근에는 들어와 준 모습.
그리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보시면은 프로 BM부터 볼까요? BM은요, 여러분들 지금 또 어때요? 에코프로보다 또 2등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오르는 날에 이제 또 한 에코프로가 시세를 주고 그 이후 하루 이틀 있다가 BM이 대장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야 되겠죠. 얘도 지금 역배열로 가고 있고, 에코프로랑 봤을 때는 당연히 이동평균선도 어때요, 여러분? 얘는 지금 11선이 5일선을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에코프로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5일선이 정배열입니다.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11선, 21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는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내일 금양이 투경 풀리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는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고,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 시세 나온 날 저는 최고점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세가 나올 때 이 130만 원 저항을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 요거를 보셔야겠죠,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뚫고 금양이랑 똑같습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종가가 마감을 했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까지겠죠? 금요일.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요일 전에 이제 뭐 월이나 화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데 금요일 이전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저는 진짜 조금 무섭거든요. 혹시 또 이런 투매가 나올까봐. 안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피해가자라는 거. 근데 금요일 이전에 여기 뭐 신고가를 다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못 간다면 당연히 이제 저는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안 좋냐? 그건 아니죠. 우리 박순혁 이사님이 계시고, 박순혁 이사님이 3년 보고 투자하라고 하셨죠. 3년 보고 투자를, 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단기간에 수익이 잘 나면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단기 수익. 이걸로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걸로는 모르겠는데 길게 가져가 보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에코프로랑 BM은 또 하나 좋은 게, 웨인이 이번 주에는 좀 팔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웨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주는 그런 모습. 에코프로도 그렇고 BM도 볼까요? BM도 역시나 엄청나게 많이 샀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숏스퀴즈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웨인이 이 위에서 이렇게 많이 샀다라는 거는 당연히 시세를 한 번 더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에코프로나 BM의 주체 세력은 누구라고 했죠? 외국인이죠. 외국인.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금양 6월달 금양이랑 에코프로 6월달 그 주가 전망 때부터 맞췄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 스물스물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그걸 보고 아, 시그널 떴다.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이 됐고 시그널이 떴다라고 해서 5월 말에 이제 그 6월 달에 시세 나옵니다 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었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죠. 발음이 안 되죠, 또. 그래서 에코프로랑 BM 역시도 간다면 내일 아니면 화요일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시세를 주고 이제 종가가 조금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은 단기간에 130만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가줄 수 있고, BM 같은 경우는 45만 원. 근데 BM은 너무 좀 많이 눌렸다, 그죠?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번 주 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주주분들 저 욕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저는 진짜 이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주주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 주주분들은 당연히 오른다고 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 저번 달이랑 7월 말이랑 저번 달이랑은 완전 지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저번 달 그 7월 초에 어땠어요? 그냥 다 무지성 2차전지였잖아요. 무지성 2차전지 매매. 지금은 어때요, 분위기가? 테마가 나뉘기 시작했다고요. 수급이 나뉜다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보다 더 리스크가 커요. 리스크도 크고요. 그 MSCI 발표 이제 날 다가오면서 그 재료 소멸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저는 이번 주만큼은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시세를 준다면 월화 이때 이제 올라가는 게 가장 저는 이제 좋다라고 보고, 제가 저번 달 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8월 10일, 11일 이때 조심하라.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효자방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제가 첫 반등 우리 원래 먹기로 했었죠. 사실 첫 반등 먹었으면 이 뒤에는 안 봐야 돼요. 근데 압니다. 그 2차전지 구독자분들도 많고 효자방 분들도 많은 걸 알아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저 같으면요, 이거 먹고 지금 저 뭐 로봇이나 AI 이런 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벌써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날짜도 다가오고 2차전지 테마 지금 반등이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저한테는 좀 관심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만약에 한다면 저는 내일 시가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다면이에요. 저는 당연히 안 할 거고요. 내일 시가. 그리고 여기 깨는지 봐야겠죠.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목요일날 저가 여기를 깨는지 보고 그러면 저기서 추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한다면 당연히 100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볼 겁니다. 내일 시가 아니면 시가에서 뭐 저는 좀 떨어지면 바로 손절을 하고요. 이런 데서 기다린다고요. 이런 데서. 그리고 올라간다면 130만원 저항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BM 같은 경우도 BM은 좀 더 낮게 잡죠. 요거가 전 졌죠. 우리 이번에 그 급락 나왔을 때 졌죠. 35만원 그 부근 한 36만원까지도 괜찮겠죠. 올라간다면 당연히 45만원까지라고 보고 효자님은 하실 건가요? 저는 에코프로 BM을 절대 안 하죠. 왜냐? 에코프로가 더 세잖아요. BM보다. BM은 지금은 하지 않을 겁니다. 주주분들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2차전지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종목, 자리,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당연하게도 MSCI 발표 이후 그 주가의 그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재료 소멸 요거를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요거 나오고 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다 밀린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조정이 조금 길고 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다라고 하면은 초전도체가 수급이 여기로 안 쏠리면서 여기 주주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악재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다시 2차전지 테마로 돈이 몰리는 경우 이렇게 이쪽으로 몰리게 될 경우 요거를 조금 체크하시는 거. 그래서 1번, 2번 잘 보시고 뭐 3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금양 내일. 이거는 금양 내일 하루 반짝하는지 투경 풀리고 그 저번 주 공시 있었죠. 목라광산 지분 취득.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3개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 종목이 올라가면 다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금양의 호재가 있다는 거는 2차전지 다른 테마한테도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가 전망 2차전지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이번 주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주 같습니다. 2차전지 테마 주주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주주분들 큰 수익 다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는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차전지 테마.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다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